현재 일선에서 기업들과 부딪히면서 금융 지원, 특히 이제 벤처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면서 창조경제, 벤처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 벤처기업은 수출이나 고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대기업에 비해서 그 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래프에 보시듯이 2010년 이후에 벤처기업들의 창업수가 이제 급격하게 지금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기업들에 비해서 수출 기여도나 고용 안정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부채 비율 측면에서 그 열악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금융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나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과도하게 이제 그 보증부 대출에 의존하는 이러한 구도로 인해서 창업자가 만일에 중간에 이제 망가지게 될 경우는 무한 책임 요구에 따라 다시는 재개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그 생태적인 좀 구조가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M&A 시장의 어떤 중간 회수 시장이 제대로 성숙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업계에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대출 형태로 상환권이 보장되는 대출 형태의 어떤 지원에 더 무게를 두게 되고 특히 초기보다는 성장기나 성숙기로서 이제 IPO를 통해서든 자금의 회수화가 가시화될 수 있는 예상이 될 수 있는 시기점에 지원을 어떤 집중하는 이런 구도로 해서 그 본연의 기능인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 자체가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창조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벤처나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한 그 정책의 어떤 방안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네 가지 꼭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환경의 혁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 육성 내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서 자금의 집중적인 투여, 스마트 파밍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투자 재원이 창업 초기 단계나 기술 혁신형 산업에 그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투자 리스크가 큰 만큼 정책적인 자원의 어떤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앞에 이끌어가는 기능이 극히 중요할 뿐더러 앞으로도 향후 국가의 미래 산업 구조의 어떤 재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자금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그 뒤에 나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한국 그 벤처 투자와 같이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그 투자 재원을 정책 자금으로부터 정부의 여러 기관으로 받아서 그것을 창투사에서 뿌려주면은 창업 투자사들이 민간 자본과 합쳐서 실제 이제 기업들에 뿌려주는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지원과 배분의 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이 배분 기관이나 그 지원 시스템에서 현재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시중에는 자금의 유동성이라는 건 모자라는 것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현행의 벤처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생태계 문제는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운용에 대한 개선의 문제로 저는 귀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나 또 초기 기업들에 대한 자금의 동맥경화 현상을 이렇게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는 그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대해서 과감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이런 별도국의 설립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벤처 캐피탈의 전문화나 대형화를 통해서 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받은 이후에는 어떤 지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그 응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마케팅이나 법률, 세무 또는 산업 종영에 대한 컨설팅, 타기업과의 어떤 그 기술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밸류에딩 액티비티가 일종의 금융 지원 기관도 이러한 역할까지를 향후에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도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그 복합금융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특히 창업 초기의 기업들은 창업하고 나서 한 3년을 지나서 한 4, 5년 접어드는 그 단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위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스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초기에 그 기술은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한 양산 시설의 확보 내지는 시장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의 비용 등 이런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들이 약간의 저리의 안정성이 있는 자금을 좀 중장기로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생존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통주 중심의 투자 관행 유도를 위해서는 창업 위험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 자금이 이제 많이 투여되는 특히 그 초기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나 지원 자금의 재원을 풀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정책 자금의 비중을 뭐 60%든 70%든 이렇게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자금부터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민간에 투여한 자금에 대해서는 손실을 좀 늦게 부담하는 이러한 그 손실 우선 충당 제도나, 그 다음에 성장사들이 펀드 같이 이제 제2 유통시장에서 구주들을 사주는 이런 펀드들이 초기 단계에 투자한 그 펀드들의 주식들을 일부 사주는 이러한 그 지원 역할을 해서 서로 매칭이 돼서 그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런 체제가 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주제인 그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결국에는 그 벤처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를 하고 나서 창투사들이나 뭐 저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투하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투사나 은행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엑시트 대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 회수한 재원이 다시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재투자돼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지금 정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외 시장에서 투자한 주식들을 유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현재 구조는 서로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너서클이나 이런 사적인 어떤 연결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어떤 처분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나 또 금융위의 정책 자료에서 발표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구주 펀드들을 매입해 줄 수 있는 그 별도의 펀드를 하나 조성을 해서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 7월에 그 출범을 목표로 시장되고 있는 그 장내 시장인 코스닥 내에 이제 코넥스 마켓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보다는 상장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이제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대형 증권사를 그 연결시켜서 이제 지정 자문인 제도나 이런 역할을 통해서 중간에 어떤 회수 시장을, 공적인 시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특히 그 상장을 해서 재원을 좀 확보하겠다는 그 공급 사이드의 수요는 있겠지만은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 사이드의 바이 사이드에 어떤 그 역량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시장 안착이 좀 어려울 만큼 정책적 재원 조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마켓 메이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 창투사들이 초기에 벤처 투자하는 그런 속성의 성격이 아니고 자산을 운용해가는 속성인 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산운용사의 어떤 몫일 수도 있으니까 벤처금융과는 좀 차별화된 운영기간 선정도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정적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이 높은 그 초기 단계 기업들이 많다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한두 개가 망가져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그 수익률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어떤 펀드 재성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M&A 마켓의 그 활성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M&A 시장에는 마찬가지 공적 자금 조성이든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초기 단계에 창업화에서 안착 단계에 들어갔을 때 아까 그 M&A 성공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단계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그 중간에 어떤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망하기 전에 그 개발된 기술들이 또 사는 측에서는 연구개발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는 이점도 있고 또 설사 조그만 기업들의 고용을 생겨서 고용의 안정성이나 고용의 확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M&A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어떤 독자적인 그 독자의 펀드를 조성해 M&A 시장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유통시장에 있는 세컨더리 마켓과 연결을 해서 움직일 경우는 그 펀드를 통합할 경우는 보다 그런 점에서 자금의 집행의 효율성이나 그 투자 대상 내지는 M&A 대상의 발굴 측면에서 보다 좀 그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러한 그 추가적인 기술 확보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해서 기술 확보에 관심이 있는 중견 기업들도 이러한 그 민간 기업들도 펀드에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곡지인 그 IP 금융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P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 담보 위주의 거래 관행에서 탈피해서 기술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좀 활성화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그 데스밸리의 극복이라는 점이 그 양산 단계나 그다음 마케팅 단계 진입에 있어서 이제 자금이 거의 이제 고갈되는 시기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적 담보가 없더라도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중소중견기업의 그 성장사들이 제공인데 이건 그 간략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해외 글로벌 투자기관들과 합작을 한 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에도 자금 투여를 해주는 그런 경로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한 것 더불어 이런 그런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네트워크를 마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견기업의 M&A 지원 금융의 이제 확대는 이건 뭐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금만으로도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창업 초기 기업들이나 또는 실패한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그러한 사장되기 쉬운 기술이나 또는 그 고용의 어떤 그 재창출이랄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경제적 효과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참고로 저희들도 금융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한 2, 3천억 정도 되는 중견회사인데 회사를 찾고 싶은데 국내에서 도저히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중에는 이러한 기술 기반이 많이 있는 대만에 가서 내가 현지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술을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실제 이제 기업가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인수 희망 기업이니까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예를 들어 그 내가 인수할 기업이 사전에 확정이 된다면은 그런 사정을 확정해 내놓고 펀드를 조성하는 이런 그 타겟팅 펀드 같은 것도 좀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특히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창업 초기 단계나 성장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 투자 리스크가 큰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해서 민간 금융기관도 자발적으로 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정책자금의 어떤 특히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자금들의 출자 비율의 제고나 또는 우선 손실을 정책자금부터 먼저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부담하고 민간은 늦게 부담하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 등의 마련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정책자금의 배정이나 운용기관도 반드시 영역별로 전문화 내지는 어떤 대형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 간에도 비슷한 역할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정책금융공사, 모태펀드, 그 다음에 각 은행, 중기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행들이 그 경쟁적으로 자금의 어떤 그 지원 계획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 단계나 성숙 단계의 기업과 같은 분야를 달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관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